이번 시간은 소아 환자, 특히 이제 좀 약간 나이가 든, 그러니까 청소년 환자들에서 가장 외래로 잘 오는 소견 중에 하나인 하지부동에 대해서, 레그랭스 디스크레펀시에 대해서 노건석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지부동에 대해 발표하게 된 정형외과 3년차 노건석입니다. 먼저 하지부동이란 크게 기능적 하지부동과 구조적 하지부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능적 하지부동은 골 길이는 동일하나 관절 구축, 탈구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부동이고, 구조적 하지부동은 실제적인 골 길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입니다. 역학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수의 소아와 성인에서 무증상 하지부동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부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헤미에이트로피, 헤미하이퍼트로피, 트라우마, 인펙션, 튜머 등 보시는 것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외래에서는 헤미에이트로피 또는 헤미하이퍼트로피를 주로 볼 수 있습니다. 헤미하이퍼트로피 중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 러셀 실버 신드롬과 같은 질환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러셀 실버 신드롬은 컨제니탈 그로스 디스오더로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하이퍼트로피 또는 에이트로피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크로모좀 7번과 11번의 문제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부동 환자가 외래를 내원하였을 때 직접 하지 길이 측정을 통한 임상적 평가와 방사선학적 평가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지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스파인 말레올라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ASIS에서부터 메디알 말레올로스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펠비스 높이, 피머의 길이, 티비아의 길이를 포함하는 실제 골 길이이나 족관절 변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엄빌리쿠스 말레올라 디스턴스입니다. 엄빌리쿠스에서 미디아 말레올로스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로어 럼바, 펠비스, 피머, 티비아를 모두 포함하는 측정법입니다. 럼바 스콜리오시스, 펠비스 어블리큐티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족관절 변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MD와 UMD의 개념을 잘 설명해주는 그림으로 그림 A는 UMD를 측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 BC는 같은 사람으로 그림 C에서 SMD는 동일하나 그림 B에서 UMD가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SMD는 펠비스에서부터 펠비스 아래의 골 길이를 재는 것이고 UMD는 펠비스 위까지 반영하는 길이로 펠비스 어블리큐티나 로어 럼바 레벨의 스콜리오시스 등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SMD는 동일한데 UMD가 차이가 난다면 펠비스 오블리큐티나 로어 럼바 레벨의 스콜리오시스가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드블럭 테스트입니다. 짧은 쪽에 우드블럭을 받쳐 하지부동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트루 레그랭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쪽 일리악 크레스트가 동일해지는 위치까지 우드블럭을 받치고 어페어런트 레그랭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높이까지 우드블럭을 받칠 수 있습니다. 수술적 교정 시에 서전마다 프리퍼런스가 있겠지만 양측의 길이를 정확하게 맞추게 된다면 펠비스 오블리큐티 등에 의해서 오히려 환자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충분히 편안함을 느끼는 높이를 고려하여 교정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갈레아치 테스트는 피머와 티비아 길이 차이를 측정하는 법으로 피머 길이 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수파인 포지션으로 눕힌 후 힙플렉션 90도 상태에서 무릎의 높이를 확인합니다. 티비아 길이 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환자를 프론 포지션에서 니 플렉션 90도를 시키고 앵클 뉴트럴 상태에서 힐 투 힐의 높이 차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방사선학적인 평가로 텔레렌트게노그램은 하지의 중앙에 초점을 맞추어 1회 촬영 시행하는 방법으로 판을 하나를 대고 전체를 찍는 방법입니다. 한 판에 찍을 수 있는 어린 소아, 대개 6세 미만의 소아에게 사용하게 됩니다. 한 장의 사진의 촬영이 가능하며 전체적인 변형광 차례는 유용하나 실관절을 중앙으로 찍기 때문에 고관절 쪽이나 족관절 쪽으로 갈수록 확대되어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올소렌트게노그램입니다. 환자가 커서 한 판으로 촬영할 수 없을 때 고관절, 실관절, 족관절에서 각각 초점을 맞춰 3회 촬영 후 합치는 방식입니다. 길이가 확대되지 않고 전장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영상 검사를 시행하는 오퍼레이터, 영상 검사 후 3개의 판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캐노그램은 흔히 우리가 벨 톰슨 오더를 내었을 때 찍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 밑에 자를 받친 후 고관절, 실관절, 족관절을 찍어 자를 통해 길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변형을 관찰하기는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 길이를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CT 스캐노그램을 찍는 것이지만 CT의 경우 방사선 조사량이 매우 크고 스탠딩이 아닌 수파인 포지션에서 찍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OS는 CT에 비해 저선량으로 2D와 3D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스탠딩 상태에서 찍기 때문에 화질의 부동의 평가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OS의 주 원리는 차팍 챔버를 이용한 저선량 신호를 증폭하고 엑스레이 튜브와 디텍터가 페어를 이루며 스탠딩 포지션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CT처럼 이동하며 검사하게 됩니다. 샷박스 챔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선량의 프라이머리 엑스레이 빔을 챔버 내에서 증폭하여 저선량만으로 전신을 스캔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1992년 조지 차팍이 발명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챔버로 증폭 원리는 챔버 내부에 리퀴드 크세논을 가득 채워서 방사선이 크세논과 충돌하면서 나오는 많은 전자들을 음전화와 양전화로 코팅된 멀티와이어로 잡아서 신호를 증폭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저선량으로 증폭된 신호를 바탕으로 엑스레이 튜브와 페어가 짝을 이루며 CT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약 30초간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아래 그림과 같이 전신에 대한 AP 라테랄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EOS는 3D 리컨스트럭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2D 이미지를 3D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리컨스트럭션 시의 실루엣을 바탕으로 2D에서 3D로 전환하므로 레터럴 뷰에서 실루엣이 겹쳐 보이지 않도록 엘보와 니 플렉션 상태로 검사하는 것이 프로토콜입니다. 하지만 LLD 검사가 목적인 경우 니 익스텐션한 상태로 찍어야 하며 EOS를 검사한 환자가 있을 때 라테랄 뷰에서 니 플렉션이 되어 있다면 하지 부동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자료가 아니므로 EOS를 통해 LLD를 측정하고자 할 때 오더에 반드시 니 풀 익스텐션 상태에서 찍어달라는 코멘트를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로 LLD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른의 경우 이미 성장이 끝난 상태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면 짧은 쪽을 늘린다든지 긴 뼈를 줄인다든지 하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소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성장 완료 시 하지 부동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치료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야겠습니다. 성장 완료 시 LLD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아리스메틱 메소드 또는 화이트 메날레우스 메소드, 그로스 리메이닝 메소드, 스트레이트 라인 그래프, 멀티플라이어 메소드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리스메틱 메소드는 에이지와 LLD가 리니어 코릴레이션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역연령을 이용해 산술적으로 최종 LLD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로스 리메이닝 메소드는 에이지와 LLD는 논 리니어한 코릴레이션이라 생각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는 남자 여자 어린이 50명씩 100명을 대상으로 8년간 팔로우하였으며 역연령과 고연령 모두 측정하고 대퇴와 경골 두 부위의 길이 성장에 대해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녀 성장 그래프를 그려 최종 LLD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레이트 라인 그래프 메소드는 앤더슨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선 그래프를 만들었고 그래프에서 역연령을 고연령으로 변환하여 최종 LLD를 유추하는 방법입니다. 고연령의 측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역연령을 통해 고연령을 추정 변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는 앤더슨 데이터 및 여러 레그랜스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현재 LLD에 곱해서 최종 LLD를 계산할 수 있는 계수, 즉 멀티플라이어를 제시한 방법입니다. 2018년 JBJS에서 에피피지오디시스를 시행한 868명의 환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리뷰한 아티클을 보면 멀티플라이어 메소드가 간편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지고 화이트 메넬라우스 메소드가 가장 간편, 정확하고 실제 외래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JBJS에서 비교한 것처럼 화이트 메넬라우스 메소드, 그리고 멀티플라이어 메소드가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더 간편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이용하여 각각의 메소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세 6개월 된 남아가 상기 수술력 있으며 라이트가 레프트보다 3cm가량 길어 수술적 치료 상담 위에 내원하였습니다. 왼쪽은 마지막 외래에서 시행한 12세 6개월째 플레 라디오그램이며 오른쪽은 그동안의 LLD 팔로우업 데이터입니다. 화이트 메넬라우스 메소드입니다. 계열수에 따른 LLD를 리그레션 애널라이시스하면 기울기가 매달 발생하는 하지 부동의 비율로 1년에 2.4mm 정도 발생할 것으로 산술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리그레션 애널라이시스는 아래의 주소로 들어가거나 구글에서 검색하여 데이터만 입력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메넬라우스는 여아는 14세, 남아는 16세까지 성장하고 원이 대퇴는 1년에 9mm, 근위 연골은 1년에 6mm 성장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화이트 메넬라우스 메소드로 예상되는 최종 LLD는 잔여 성장 기간 4년 곱하기 2.4mm를 하면 성장 완료까지 추가로 발생할 하지 부동은 9.6mm이고
기존의 3cm과 더하면 최종 LLD는 3.96cm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유압수 시기는 원위 대퇴골 골단판만 유압수를 시행하는 경우 매년 0.9mm씩 억제하여 4.4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16세에서 빼면 최종 유압수 시기는 11세 7개월이 되겠습니다. 원위 대퇴골과 근위 경고를 같이 시행하는 경우 2.6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최적 유압술의 시기는 16세에서 뺀 13세 5개월쯤이 되겠습니다.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는 각 나이별로 성장 완료 시까지 몇 배 더 클 수 있는지 제시한 방법으로 이를 승수 또는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최종 LLD를 구하는 방법을 따로 제시하고 있는데 컨제니탈 디스크리펀시의 경우에는 건축과 환측의 길이 성장은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LLD에 환자의 나이에 해당하는 승수만 곱하면 최종 LLD가 유추 가능합니다. 환측의 길이 성장 자체가 감소하는 디벨롭멘탈 디스크리펀시의 경우 환측의 길이 성장 감소 정도를 계산하여서 보정하여야 합니다. 컨제니탈 디스크리펀트라고 생각하였을 경우 현재 우측과 좌측의 다리 길이 차이는 3cm, 나이는 12세 6개월이기 때문에 3 곱하기 오른쪽 표에서 1.16을 하면 최종 하지 부동은 3.48cm가 됨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하지 부동이 좌측의 길이 성장 자체가 감소되는 디벨롭멘탈 디스크리펀시인 경우라면 길이 성장 자체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산식을 따라 계산하면 최종 하지 부동은 4.2cm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최적 유압술 시기를 구하는 방법은 성장 완료 시 건축 길이를 유압술 시기의 건축 길이로 나누어 승수값을 구하고 구한 승수값을 우측표에서 보고 역으로 나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성장 완료 시 건축 길이와 유압술 당시의 건축 길이를 구하는 계산식을 통해서 승수를 구하여 역으로 나이를 찾는 방법으로 14세 6개월이 최적의 유압술 시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매우 복잡하여서 승수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승수란 각 나이별로 성장 완료 시까지 몇 배 더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수이고 이 계수를 미리 계산하여 표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승수를 가지고 성장 완료 시 하지 부동을 예측하거나 역으로 유압술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멀티플라이어라고 검색하면 이러한 과정을 손쉽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부동 치료의 인디케이션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되어 있으나 2012년 저널 오브 페디아트리 올소페딕스에서 박문석 교수님 팀의 연구 결과 성장 완료 후 하지부동이 2cm 이상일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2cm 미만일 경우 인지하지 못하거나 하지부동에 따른 임상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슈리프트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수술적 치료로는 골단판 억제술, 골 단축술, 골 연장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크홈 메시지로 SMD는 동일하나 UMD가 동일하지 않다면 펠비스 오블리큐티, 로어 럼바 스콜리오시스를 생각할 수 있고 LLD 측정을 위한 US 검사 시 미 익스텐션한 상태로 찍어달라고 코멘트를 남기고 라테랄 뷰를 꼭 체크해봐야 됩니다. LLD 계산법 중 화이트 메넬라우스 방식이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며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Y는 AX식에서 기울기 A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사용하고자 하시면 멀티플라이어의 개념만 이해하시고 복잡한 계산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깔끔하게 발표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SMD, UMD 얘기는 사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별로 비싸지가 않으니까 되게 이제 텔레 레디오그램이나 홀스파인 AP 같은 걸 찍으면 금방 이게 스파인의 문제인지 그 다리 길이 차이지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 촬영하는 거 자체가 비싸고 그러니까 먼저 피지컬로 해보고 피지컬 examine 해보고 그걸로 뭐 이렇게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해보려고 하니까 SMD, UMD 차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이나 이런 거는 이제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시험 문제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클리니컬하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알고 있으면 좋죠. 뭐 상식처럼. 이거 전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볼까요? 마지막에 저기 이오스 찍을 때 진짜 LLD를 보려고 하시면 꼭 다리를 쫙 펴고 찍으라고 해야 되고, 원래 이오스라는 게 어차피 바이플라다잖아요. AP하고 라테랄이 같이 찍으니까 AP 찍은 자세하고 라테랄 찍은 자세하고 같은 자세 한 번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LLD를 이거 이오스로 보고 싶다 그러면 라테랄을 먼저 보세요. 라테랄 봤을 때 다리가 쭉 펴져 있다 그러면 적절하게 우리가 LLD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 한쪽 다리가 구부러져 있다 그러면 LLD 측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오스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되고, 화이트 맨날레우스가 가장 편해요. 편하고 쓰기도 계산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는 그런 면에서 편해요. 지금 나중에 몇 센치가 차이가 날까 이거 계산하는 건 편한데, 에피피시스 네치스 식이 구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앱을 사용해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